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낮에는 수원의 작은 식당에서 묵묵히 국자를 드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지만 밤에는 수백만 명이 열광하는 화려한 사교계 인플루언서로 살아간다면요. 이것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6살 윤가은이 우연히 친구의 휴대폰 화면에서 마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화면 속 여자는 분명 엄마였지만 가은이 알던 엄마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2025년 3월,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골목, 낡은 간판에 미래식당이라고 쓰인 작은 식당이 있었지요. 섬이라는 이곳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야 정리를 마치는 성실한 일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미라를 검소하고 말수 적은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늘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메뉴판도 몇 년째 바뀌지 않았으며 손님이 적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미라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가은 26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가은은 어릴 적부터 엄마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가은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미라는 홀로 딸을 키우며 식당 일에 매달렸습니다. 가은의 기억 속 엄마는 언제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옷차림은 소박했으며 여가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가은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밤낮 없이 주방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요. 가은은 그런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은 옷도 입고 여행도 다녀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하지만 미라는 늘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은에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가은은 대학 친구 수진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또래보다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였지요. 커피를 마시던 중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이 언니 알아? 요즘 완전 핫한 인플루언서야. 라미라라고. 수진이 화면을 가은 쪽으로 돌렸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 샴페인이 놓인 테이블, 명품 가방과 구두, 턱시도를 입은 남성들과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프로필에는 라미라라는 이름과 함께 팔로워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 있었지요. 가은은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눈매, 코, 입술의 곡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왼쪽 보조개까지. 가은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몇 살이야?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0대 중후반? 근데 관리 엄청 잘하셔서 30대처럼 보이지 않아? 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이가 올해 49이었습니다. 수지는 가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언니 진짜 대단해. 맨날 파티 다니고 명품 브랜드랑 협찬도 받고 호텔 앰버서더도 하고 그래. 부럽지 않아? 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분명 낯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가은이 매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급한 일 생겼어. 가은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내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라미라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셀카,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서의 인증샷, 사교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발견했습니다. 게시물 중 일부에 나오는 손목의 작은 흉터였습니다. 가은은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20대 때 뜨거운 기름에 데어 생긴 흉터였지요. 엄마는 그 흉터를 늘 팔찌나 긴 소매로 가렸었습니다. 가은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받았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2번, 3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지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가게 바빠. 저녁에 집에서 보자. 평소 엄마의 답장 스타일과 달랐습니다. 엄마는 늘 이모티콘을 많이 썼고 문장도 길게 보냈었는데 이번엔 짧고 건조했습니다. 가은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라미라의 계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프로필에 라이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한 여자였습니다. 배경은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명동에 새로 오픈한 럭셔리 호텔 라운지에 와 있어요. 지금부터 특별한 칵테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밝고 경쾌하게 다듬어졌지만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은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가은이 아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언니 오늘도 너무 예뻐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될 수 있나요? 가은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카메라를 향해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났습니다. 가은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왜였을까요? 가은이 모르는 사이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묶은 머리,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가은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가은은 엄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몇 시간 전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할 수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었어? 응? 가게 있다가 집에 왔지.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배경은 분명 명동의 호텔이었습니다. 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엄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은은 휴대폰을 켜고 다시 라미라의 계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사진들 속에서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이중 생활을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디일까요? 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훨씬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은 출근길에 엄마의 식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엄마는 여느 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은 2명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아침 장사 시간인데도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가은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엄마가 식당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단골 손님 이야기도 하고 오늘 뭐가 잘 팔렸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이야기가 뚝 끊겼었습니다. 가은은 단순히 엄마가 말수가 줄었다고만 생각했었지요. 회사에 도착한 가은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은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라미라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올라온 게시물을 보니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협찬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지요. 가은은 엄마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몇 년 전 아플 때 병원비를 대신 처리하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넷 뱅킹 앱을 켰습니다. 엄마의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잔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의 통장 잔액이라고 믿기 어려웠지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적자였습니다. 식당 매출은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였고 재료비와 공과금을 제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브랜드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납부 내역도 보였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가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른 은행 앱도 열어보았습니다. 2군데 더 대출이 있었습니다. 합계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퇴근 후 가은은 집으로 가지 않고 엄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 저녁 장사가 한창의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손님은 3명뿐이었지요.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은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밥 먹었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가은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가 낡았고 테이블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메뉴판은 색이 바랬고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야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 어때?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냥 그래. 뭐? 손님 많이 줄었지? 코로나 이후로 다들 어려워. 주변 가게들도 다 마찬가지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지요. 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엄마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지요. 가은은 한 칸 뒤 객차에서 엄마를 지켜보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엄마는 한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더니 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문패에는 라이프스타일 아카데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은은 복도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엄마도 나왔습니다. 엄마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화장을 하고 있었고 평소 보지 못했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은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었습니다. 다음 주 호텔 파티 가시죠? 당연하죠. 지연 언니가 준비한 거니까 꼭 가야죠. 이번엔 또 어떤 브랜드가 협찬하는 거래요? 들었는데 명품 시계 브랜드래요. 인증샷만 올려주면 커미션 받는다던데. 와, 좋겠다. 나도 팔로워 좀 더 늘려야겠어. 엄마는 그 대화를 들으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지요.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지요. 지연 언니,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또 어떤 브랜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았습니다. 미라 씨, 오늘 과제는 하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는 좀 안 되죠. 약속했잖아요. 매일 게시물 하나씩 올리기로. 네, 내일 꼭 올릴게요. 팔로워 수는 어때요? 230만 명 됐어요. 좋아요. 250만 명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가은은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한지연이구나. 엄마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 여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은은 엄마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한지연과 다른 여자 2명이 함께였지요. 가은은 카페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지연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와 다른 여자들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지연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한지연은 계속 말했고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모임이 끝났습니다. 엄마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은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로 들어가 한지연이 앉았던 자리 근처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지요. 가은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지연 마이너스 라이프스타일 아카데미 대표. 뒷면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은은 회사에서 한지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정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지연은 성공한 여성 CEO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NS 마케팅과 퍼스널 브랜딩을 가르친다고 했지요. 수강생 후기도 많았습니다. 지연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신감을 찾았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은의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수강료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500만 원이었지요. 엄마가 진 빚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게시물을 발견했지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아카데미 조심하세요. 저는 1년 전에 등록했다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계발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투자를 권유했어요. 명품 브랜드 협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액을 내라고 했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서 인증샷을 올리면 나중에 보상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상은 없었고 빚만 남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데 다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은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은은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엄마가 차려준 저녁이 놓여 있었지만 가은은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요즘 뭐하고 다녀? 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남에서 뭐 하는지 알아.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지요. 따라온 거야? 엄마가 거짓말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가은아, 이건 뭔데? 라이프 스타일 아카데미? 한지연? 그게 뭔데?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엄마, 빚이 5천만 원이야. 알고 있어? 알아. 어떻게 갚을 건데? 식당은 적자고 매일 명품 사고 호텔 다니면서 어떻게 갚아? 나도 알아. 하지만 뭐? 미라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멈추고 싶어. 근데 못 멈추겠어. 왜? 지연 선생님이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거 다 폭로한다고 했어. 가짜 협찬, 허위 광고 다 알려버린다고. 그럼 나 사기꾼 되는 거야. 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처음에는 그냥 예뻐 보이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평생 식당에서만 살았잖아. 한 번쯤은 화려하게 살아보고 싶었어. 가은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엄마를 보니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거 범죄야. 알아? 알아. 그래서 무서워. 가은아, 엄마 어떡하면 좋아? 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구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연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가은은 다시 한지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라미라의 계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라미라와 비슷한 계정들이 수십 개였습니다. 모두 중년 여성 인플루언서들이었고 모두 비슷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지요. 호텔, 명품, 파티, 사교 모임. 그리고 그들의 프로필을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라이프스타일 아카데미 수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은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한지연은 불안한 중년 여성들을 이용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은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만 구할 게 아니라 이 조직 전체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지요. 가은은 휴대폰을 들고 한지연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볼까?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가은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에게 접근하는 방법, 증거를 모으는 방법, 엄마를 구하는 방법. 하나씩 정리해 나갔지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이 걸려 있었고 수많은 여성들의 인생도 걸려 있었습니다. 가은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끝까지 가보기로. 가은은 며칠 동안 엄마를 관찰했습니다.
엄마의 일상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식당 일을 하고 오후 3시쯤 되면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향했지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곧바로 화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서미라로 돌아왔지요. 가은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은은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라미라 계정을 띄운 태블릿을 놓아두었지요. 밤 11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엄마는 거실에 앉아 있는 가은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 안 잤어? 엄마랑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서요.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가은은 탁자 위에 태블릿을 엄마 쪽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라미라의 프로필이 떠 있었지요.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지요. 가은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엄마였어요. 가은아, 이건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 뭔지.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은은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입을 열기를.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였어.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거였어. 재미로요? 응. SNS에 사진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좋았어. 평생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준 적이 없었잖아. 근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나를 예뻐해주고 부러워했어. 가은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한지연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SNS로 알게 됐는데 나처럼 평범하게 살던 사람도 멋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 프로그램에 등록했지.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처음엔 적금 깼어. 그 다음엔 대출받았어. 5천만 원이나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멍청하지? 엄마가 정말 바보 같지?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만두려고 했어.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어. 근데 지연이가 놔주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협박했어. 그만두면 지금까지 올린 게시물들이 전부 사기라고 폭로하겠다고. 가짜 협찬인 거 다 알린다고. 그럼 나 사기꾼 되는 거잖아. 가은은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를. 엄마, 이미 사기예요. 알고 있어요?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이제 와서 어떻게 해? 가은은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바로 잡아요. 어떻게? 일단 한지연한테 더 이상 속지 말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봐요. 다른 피해자들? 엄마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 더 있을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아카데미 단톡방이 있어. 거기 사람이 50명쯤 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비슷한 상황인지.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은이 손을 잡아주자 용기를 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지요. 혹시 저처럼 한지연 선생님한테 협박받으신 분 계세요?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고 계신 분? 메시지를 보낸 지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빚 때문에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가짜 협찬 폭로한다고 협박받았어요.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은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만나요.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요. 단톡방에서는 한지연이 볼 수도 있으니까. 미라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끼리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이 해결 방법 찾고 싶어요. 이틀 후 일요일 오후 12명의 중년 여성이 모였습니다. 조용한 카페 단체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는 5천만 원 빚이 있어요. 그 말에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이요. 저는 7천만 원. 저는 억 넘었어요. 금액은 달랐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한지연에게 속았고 협박당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고 있었지요. 가은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에 지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특별해지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지요. 한지연은 그 마음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가은의 말에 여성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증거를 모아요. 한지연이 협박한 내용, 거짓말한 내용, 돈 받은 내역. 다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빚만 늘어나요. 한지연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해봐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여성들도 하나씩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계좌 이체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가은은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고 경찰서에 상담도 받으러 갔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 입건 가능합니다. 형사의 말에 가은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가은은 한지연을 만났습니다. 엄마도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녹음기를 준비해 갔지요. 라이프스타일 아카데미 사무실에서 한지연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미라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활동 뜸하셨는데? 선생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한지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빚도 너무 많고. 미라 씨,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게 다 허사예요. 조금만 더 하면 진짜 협찬도 들어오고 수익도 날 텐데. 언제요? 1년 동안 그 말만 들었어요. 한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만두세요. 대신 제가 미라 씨 계정 폭로할 거예요. 협찬 다 가짜였다고, 사기쳤다고. 그건 협박이에요. 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지연이 가은을 쳐다보았지요.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선생님이 시킨 거잖아요. 명품 사서 인증샷 올리라고, 협찬인 척하라고. 증거 있어요? 있어요. 가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명품은 일단 본인이 사세요.
그리고 협찬 받은 척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협찬으로 이어질 테니까. 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가은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2명의 피해자 진술서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우리 12명이 함께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요. 한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얼마면 되죠? 합의금? 합의는 없어요. 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미쳤어요? 당신들도 같이 조사받을 건데? 괜찮아요. 우리가 피해자라는 건 증명할 수 있으니까. 가은과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지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12명이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지연은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달 후 미라는 남이라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에는 진실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거짓으로 여러분을 속여 죄송합니다. 저는 협찬을 받은 적이 없었고 모든 것이 제 돈으로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이 글로 사과를 대신합니다. 댓글에는 비난도 있었지만 응원도 많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새 시작 응원합니다. 가은과 미라는 식당에 나란히 앉아 그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응. 이번엔 제대로 살아볼게. 식당도 다시 살려봐요. 우리 함께.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의 어느 화창한 날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지연은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아카데미는 폐쇄되었고 그녀가 모은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지요. 가은과 미라는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미라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시원하기보다는 씁쓸해. 저 사람도 결국 외로웠을 거야.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알아. 근데 나도 욕심부린 건 마찬가지니까. 법정을 나서자 다른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명은 이제 서로를 끌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지요. 우리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서로 연락하며 지내요. 한 여성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이제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미라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미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상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가은은 회사 일을 마치면 매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메뉴판 새로 만들까요?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그럴까? 근데 돈이. 제가 디자인할게요. 회사에서 배운 거 써먹을 때도 됐죠. 가은은 주말을 이용해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SNS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만 담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엄마 손맛 가득한 된장찌개입니다. 30년 경력의 정성이 담긴 맛이에요.
사진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식당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진짜 맛집 같아요. 정직한 느낌이 좋네요. 가보고 싶어요. 한 달 후 식당에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보고 찾아온 젊은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닌 진짜 맛을 찾아왔지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맛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미라는 손님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손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니 손님들도 진심으로 답해 주었지요. 어느 날 저녁 가은과 미라는 식당 정리를 마치고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씩 들고 있었지요.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응, 오랜만에 진짜로 웃는 것 같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 가은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더라. 명품 가방 들고 호텔 다닐 때는 불안했어. 늘 들킬까봐, 돈 없어질까봐. 근데 지금은 평범해도 편하네. 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엄마도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앞으로는 엄마 이야기 더 많이 들어줄게요. 그리고 함께 더 많이 웃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었고 다른 사람은 요가 강사가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지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라의 식당에서였지요. 함께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 복 받은 거예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서로 있으니 힘이 나요. 가을이 왔습니다. 식당 앞 은행나무에 노란 잎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지요. 가은은 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그 착한 식당이죠? 뉴스에서 봤어요. 얼마 전 지역 뉴스에서 미라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식당 사장님의 이야기로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왔고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저녁 시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미라는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지요. 미래식당이라는 글씨가 빛발에 있었습니다. 엄마, 간판 새로 달까요? 아니, 이대로 두자. 이 간판이 우리 역사니까. 가은은 엄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그때 일.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해. 하지만 덕분에 깨달은 것도 많아. 무엇보다 너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저도요. 엄마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실수도 하고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엄마도 그냥 사람이야. 부족하고 연약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거리에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그날 밤 미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줬고 딸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더 이상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행복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자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주세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미라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요. 그 손놀림에는 이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은은 홀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찾던 것은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다고. 화려한 호텔도 명품 가방도 아닌 이 작은 식당에 매일의 일상에 있었다고.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